수연이와 함께합니다. 저 완전 이제 고정 멤버 된 것 같은데요, 쌤? 그렇게 그죠? 한두 번 쓰고 말려고 했는데 이제 붙박이 됐어요. 그렇죠? 이러다 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제발 뺏어가세요. 일단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은 네. 이제 처음 프로필 찍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스튜디오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찍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 찍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죠? 일단 스튜디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인터넷을 가장 먼저 찾겠죠. 검색을 하겠죠. 어디가 그쵸. 잘하는지. 요즘에 과거에 블로그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 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제 블로그도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보면 홍보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믿을만 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믿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최고의 사진을 뽑아드립니다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네, 뭐 저희는 뭐 1년에 뭐 몇 컷을 뭐 음. 이렇게 했던 업체입니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그건 믿을 게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은 사진으로 승부해야 보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으시는 분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글에 의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나 홍보 글에 조금 의존하지 않고 스튜디오를 잘 선택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쌤? 그래서 나한테 보통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인 소개를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뭐 아는 소개. 분들이 아는 언니가 아는 형이 아는 네. 뭐 오빠가 해가지고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맨 처음에 방송 아나운서 프로필 찍을 때 저도 지인 소개였어요. 아, 네. 그럼 지인 소개만 듣고 말만 듣고 왔나 아니면 확인을 하고 왔나요, 뭔가? 약간 말만 듣고 갔죠. 그 사람 그렇죠. 믿고. 그때 네. 성공을 했나요, 실패했나요? 폭망. 아, 근데 사실 처음 프로필은 네. 좀 망한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인 말만 듣고 갔다가는 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확인은 뭐냐면 실제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 스튜디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해보는 거죠. 그럼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 포토그래퍼의 말을 듣고선 네.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쵸. 좀 자상하다, 좀 그쵸. 까칠하다, 냉정하다, 뭐 자신감이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시고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보면은 이 포토그래퍼와 제가 이제 합이 좀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성향이 좀 잘 맞아야 결과물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쌤이랑 저처럼. 그렇죠. 어쨌든 네. 일단은 처음 프로필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말대로 실패율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 처음에는 한 컷 또는 두 컷 정도만 찍는 목표로 해서 네. 찍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많이 찍겠다. 많이 찍으면 많이 건지겠죠? 아니요. 아니죠. 돈만 벌 수가 있겠죠, 보통은. 사실 사진은 1000컷인데 표정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다 이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제가 권장하기에는 상담을 좀 잘해주는 스튜디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좋은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좀 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지금 이제는 현직인데 가끔 이제 제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사진을 보고 들고 가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추천하지 좀 않는 방법이에요. 자기마다 그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 유튜브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사진 들고 와서 찍어달라 그러면 이 사진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절대 100점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보통은 한 네. 70점?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사진을 찍어야지 나를 표현해야지 남을 따라가다 보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찍었을 때 사후 관리 어땠어요? 사후 관리라는 게 사실 촬영을 할 때는 많은 포토그래퍼 분들이 촬영을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딱 촬영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편집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터치라고 하죠. 보정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안 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뭐 연락이 조금 늦어지거나 근데 사실 프로필 사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업체가 나한테 요구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빨리 셀렉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편집이 늦어지고 답장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후 관리를 좀 잘해주는 스튜디오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 커리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필은 개인 화보가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시한 내에 뽑는 것이 중요하고 전에 나도 어떤 지인이 어서 찍었는데 내일 당장 써야 되는데 연락이 끊겼대요. 심지어 그 작가는 인스타그램 닫고 핸드폰 끊고 다 닫았다는 거예요. 왜요? 망했나요?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 당시에만 이제 다 연락 끊어버리고 인스타그램 다 닫아버리고 연락 아예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었죠. 이 부분도 촬영을 하시기 전에 조금 합의를 하시고 촬영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하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네. 혹시 제휴된 학원이 있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많죠 요즘에. 예.
전 제휴는 안 하고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제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선택인데 제휴되어 있는 데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은 메이크업이나 헤어 그리고 의상도 개인의 맞춤으로 해도 프로필 사진이 사실 잘 나올까 말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스튜디오에 뭐 돈을 조금 아끼겠다고 제휴되어 있는 데를 한다 이거는 결과물이 조금 망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냥 자기한테 맞는 스튜디오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조금 찾아가서 각각 하는 게 저는 더 추천을 하거든요. 일단 제휴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네, 있다. 비용 맞죠? 절감. 돈이 네. 없으니까 방송 처음 할 때 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돈이 저렴하건 싸건 뭐하건 간에 네. 사진은 결과물이잖아요. 맞아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진이 별로면 단돈 10,000원 주고 찍었다 하더라도 사진이 별로면 10,000원 날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저렴한 데 찾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곳, 네. 사진 잘 나오는 데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 방송 지망생 분들한테는 그 방송 심지어 현직들한테도 얼마나 그 방송이 절실하겠어요. 그러면 방송인한테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정말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이 프로필 사진 하나로 나의 커리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조금 아끼겠다고 조금 하시는 것보다는 사진에게는 조금 과감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나한테 맞는 곳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랑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꼭 오라는 말씀은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찍기보다는 조금씩 찍어보면서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겠죠. 나한테 맞는 네. 곳을 찾아서 거기를 딱 잡아서 쭉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스튜디오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의할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주의할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첫 프로필 안 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언제 연락 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안녕. 안녕.